네, 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마음건강 전문가 사랑과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MBTI 한번 해보셨나요? MBTI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고 모임 같은 데를 가면 어딜 가나 MBTI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전문가들보다 일반인 분들께서 오히려 더 MBTI를 전문가처럼 접근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너는 밝은 걸 보니까 외향형이구나, 넌 조용한 걸 보니까 내향형이지 라고 말하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MBTI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 구스타프 융의 유형론에 따르면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융이 유형론에서 정의하는 내향형과 외향형에 대해 분석심리학의 거두 이부영 박사님의 책 분석심리학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융의 분석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향형, 외향형 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발전될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향형이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 반대로 외향형은 사교적이고 활발하다, 한마디로 인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분류는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은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의 관점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낫다, 못났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내향형은 이런 객관 세계의 가치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대신에 객관 세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외향형은 반대로 외부적인 객관 세계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대신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유형마다 장점,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향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만의 색깔이 강한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때그때 대세의 흐름에 거스르는 일이 없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외향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를 따르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형은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주체에 두는 내향적 태도와 그 기준을 객체에 두는 외향적 태도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내향형이라고 해서 외향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외향형이라고 해서 내향적인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외향형인 사람일지라도 만약에 100점을 총점으로 봤을 때 외향성이 51점, 내향성이 49점인 사람과 외향성이 99점, 내향성이 1점인 사람의 경우 굳이 분류하자면 둘 다 외향형으로 분류되지만 두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외향성이 51점, 내향성이 49점, 또 반대로 내향성이 51점, 외향성이 49점인 경우 둘을 굳이 분류하자면 전자는 외향형, 후자는 내향형이겠죠. 하지만 둘 간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외향형이나 내향형 모두 자신의 더 우세한 태도 때문에 우세하지 않은 쪽은 억압되어서 무의식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게 미숙한 상태로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은 무의식 속에 열등한 외향적 태도를, 그리고 외향형은 무의식 속에 열등한 내향적 태도를 갖게 되고, 이러한 무의식의 열등한 기능은 서로 상대방에 투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향형인 사람이 외향형인 사람을 보면서 자신만의 기준도 없고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피상적인 기회주의자다 라고 비난하거나, 외향형인 사람이 내향형인 사람을 보고 비현실적이고 고집도 세고 아직도 세고 현실에 발을 내디디지 않는 몽상가야 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모습 등은 바로 자신의 무의식의 열등한 기능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면서 발생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자는 내향, 외향을 비롯해 그 밖에 여러 심리학적 유형을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가설이기 때문에 내향형이 무의식의 외향적 태도를 둔화 발달시키고 반대로 외향형이 무의식의 내향적 태도를 둔화 발달시키면 두 가지 형의 사람은 서로 비슷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외향형인지 누가 내향형인지 전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내향형인 사람이 외향형인 사람보다도 더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자기가 담기로 하는 태도에 지나치게 의지해서 반대되는 태도를 억압하고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무의식의 특성상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외향형이 지나치게 외향적인 태도만을 밀고 나가게 되다 보면 무의식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의식에 축적된 힘이 갑자기 의식을 과보상하면서 의식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는 그 하나의 예로 사회적 성공과 명성에 맞춰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온 사람이 어느 날 우울증에 빠져서 돈이 하나도 없다는 빈곤망상에 사로잡히거나 갑자기 신체 건강을 해치고 더 이상 외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성격에는 각기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성격이 더 낫다라고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마치 더 유리해 보이는 성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성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부영 박사님의 말씀처럼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향형인 사람도 때로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 필요가 있고, 외향형인 사람도 때로는 시선을 안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 중 강점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약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계속 인식하면서 보완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더해서 유형론이나 무의식의 세계 등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부영 박사님의 분석심리학 이야기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자신의 성격에 대한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으신 경우 여기 사랑과 행복을 찾아주시면 맞춤형으로 도움을 제공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사랑과 행복을 곁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